패스트푸드와 마가린을 좋아해도 187cm에 65kg. 살이 안 찌는 게 더 걱정이다 보니 준교 씨는 성인병에 대해 걱정해 본 적이 없다. 5일 동안 과자만 먹고 지내다가 쓰러진 적이 있다는 배민경 씨. 오늘도 과자의 유혹을 이기지 못한다. 저기 하나씩 드시는 게 아니라 네. 이렇게 다 펼쳐놓고 드시나요? 네, 다른 사람들 이렇게 반찬 여러 가지 먹듯이 저도 여러 가지 이렇게 맛을 느끼면서 먹어요. 과자를 먹지 않으면 몸에 힘이 없다는 민경 씨. 이러다가 당뇨병에 걸리는 건 아닐까 걱정하고 있다. 과자와 마가린에 빠져있는 배민경 씨와 이준규 씨의 건강 상태는 어떨까? 혈액검사 결과에선 큰 이상이 발견되지 않았다. 그러나 혈관 경직도 검사 결과 이준규 씨는 1300을 넘는 수치로 22살의 평균인 1000보다 30% 정도 혈관이 경직돼 있었다. 배민경 씨의 경우 1330을 넘겨 27세의 평균인 1200보다 높게 측정됐다. 이거는 담배피는 효과하고 똑같아요. 담배피도 그런 게 나타나거든요. 그리고 이런 콜레스테롤뿐만이 아니라 그 외에 그 LPA라든지 여러 가지 혈관의 염증을 일으키는 물질들이 또 증가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 심장 자체에는 세포막의 어떤 그 전기 변화를 일으켜서 말씀드린 것 같이 이 갑자기 그 돌연사를 일으킬 수도 있죠. 콩기름이나 옥수수 기름 같은 식물성 기름의 불포화 지방산은 구부러진 모양이다. 그러나 인공적으로 수소가 첨가되면 지방산 형태가 펴지면서 동물성 포화지방과 비슷하게 고체 상태가 된다. 바로 이것이 트랜스지방인데 우리 몸으로 들어갈 경우 동물성 포화지방과 마찬가지로 나쁜 콜레스테롤인 LDL과 염증 물질을 증가시킨다. 그러나 동물성 포화지방은 우리 몸에 좋은 HDL 콜레스테롤도 높여주는 작용을 하지만 트랜스지방은 좋은 콜레스테롤까지 감소시켜 동맥경화를 비롯한 각종 심혈관계 질환을 일으킬 위험성을 더욱 증가시킨다. 세계적인 의학 전문지 란셋에 실렸던 네덜란드 역학 연구에 따르면 트랜스지방 섭취가 2%만 늘어나도 심장질환의 위험성은 28%나 늘어나는 것으로 밝혀졌다. 최근엔 트랜스지방과 다른 질병들과의 연관성에 대해서도 논의되고 있다. 특히 하버드대 보건대학원의 프랭크 후 박사는 당뇨병의 주요한 원인으로 트랜스지방을 지목했다. 여러 연구 결과 트랜스 지방을 많이 먹는 사람들은 당뇨병 바로 전 단계라고 할 수 있는 인슐린 저항성이 높은 상태로 나타났습니다. 인슐린은 우리 몸에서 혈당을 조절하는 호르몬인데 트랜스 지방을 많이 먹을 경우 인슐린을 사용하는 능력이 떨어지게 되죠. 그래서 트랜스 지방을 많이 먹을 경우 당뇨병에 걸릴 확률도 높은 겁니다. 후 박사의 영양역학 연구 결과 여성들의 경우 트랜스지방 섭취가 2% 늘어나면 당뇨병에 걸릴 위험은 무려 39%나 늘어났다는 것이 확인됐다. 이는 후 박사가 8만 4천여 명의 여성을 대상으로 14년간 추적 연구한 결과로 미국 사회 전반에 트랜스지방의 유해성을 더욱 널리 알리는 계기가 됐다. 트랜스 지방을 많이 먹을수록 당뇨병과 심장병에 걸릴 확률도 점점 높아집니다. 따라서 건강을 위해서는 트랜스 지방을 가능한 적게 먹는 게 좋겠죠. 사실 가장 이상적인 건 우리 식생활에서 트랜스 지방을 완전히 제거하는 겁니다. 트랜스 지방엔 필요한 영양소가 하나도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 몸에는 무척이나 해롭거든요. 현대인의 입맛은 가공식품과 패스트푸드에 익숙해진 지 오래다. 유난히 고소하고 바삭바삭한 트랜스지방의 유혹. 그러나 그 기름진 맛이 주는 즐거움을 멀리하지 않는다면 우리는 가까운 미래 더 많은 즐거움과 행복을 포기해야 할지 모른다.
19세기 후반 프랑스는 러시아, 청나라, 이탈리아 등과 여러 차례 전쟁을 치렀습니다. 이 그림들이 당시를 묘사한 것들인데요. 이 당시 황제였던 나폴레옹 3세는 전쟁을 준비하던 중 심각한 고민에 빠졌습니다. 바로 버터 때문인데요. 이 버터가 있어야 군인들이 주식인 빵을 맛있게 먹을 것이고 군대의 사기 또한 올라갈 게 분명하지만 이 버터는 귀족들이나 먹을 수 있을 만큼 가격이 비쌌습니다. 그리고 구한다고 해도 하루 이틀 만에 쉽게 상해버리기 때문에 문제가 이만저만이 아니었죠. 그래서 나폴레옹 3세는 당시 화학자이던 무리에에게 인조버터를 개발해달라는 부탁을 합니다. 무리에는 황제명을 받기가 바쁘게 연구를 시작해서 정말 오랜 노력 끝에 소의 지방과 양의 위액을 이용한 인조버터를 만들어내게 되는데요. 그것이 마가린의 시초가 됐습니다. 지금은 소기름 같은 동물성 지방보다는 식물성 기름을 많이 이용하는데요. 우리가 알고 있는 식용유나 올리브유처럼 식물성 기름들은 대부분 이렇게 액체 상태입니다. 그런데 이 액체 상태의 기름에 수소를 첨가하게 되면 이렇게 화학 반응을 일으켜서 이 버터처럼 딱딱하게 굳는데요. 이 인조버터는 맛도 버터와 비슷할 뿐만 아니라 훨씬 오랫동안 보관할 수 있었죠. 이 덕분에 군인들은 전쟁터에서도 부드럽고 고소한 맛을 즐길 수 있게 됐고 가난한 서민들 역시 저렴한 가격에 지방지를 충분히 섭취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무리에는 이 보석 같은 발견에 그리스어로 진주를 뜻하는 마가리타스에서 어원을 따와서 마가린이라고 이름을 붙였다고 합니다. 빛깔도 딱 진주와 같았기 때문이죠. 이런 가공 기술이 생겨나자 인공적으로 기름을 만드는 기술들 역시 급격히 발전해서 마가린이 개발된 10여 년 후 미국에서는 면실류와 소기름을 이용해서 쇼트닝도 만들어냈습니다. 이 쇼트닝은 과자와 빵의 바삭바삭한 맛을 더해줄 뿐 아니라 그 모양까지 한결 보기 좋게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다른 기름들에 비해서 튀김을 만들었을 때 쉽게 눅눅해지지도 않았는데요. 이 두 가지 기름의 발견으로 과자, 빵, 패스트푸드 같은 가공식품의 대량 생산이 가능해졌고 가공식품 산업은 비약적인 발전을 거듭했습니다. 결국 우리가 먹는 빵과 과자, 패스트푸드 등 많은 가공식품이 이 마가린과 쇼트닝으로 만들어졌고 우린 그 사실을 잘 모른 채 트랜스 지방을 먹고 있는데요. 이 트랜스 지방, 우리가 먹는 어떤 음식들 속에 얼마나 들어있을까요? 안데르센 동화의 고향. 맛있는 과자와 유제품, 그리고 육류 생산으로 유명한 덴마크는 최근 비만과 심장 질환으로 인한 사망률이 급격히 증가하자 트랜스 지방에 대한 발빠른 대처를 하고 있다. 덴마크 케이크 시장의 60%를 점유하고 있는 댄 케이크. 유럽인들이 즐기는 후식 메뉴인 초콜릿 케이크와 스위스롤 등을 생산하는 이곳에선 2년 전부터 트랜스 지방 함량 1% 미만의 케이크들을 생산, 판매하고 있다. 그전보다 생산비는 조금 늘었습니다. 트랜스 지방이 거의 들지 않은 기름이 10% 정도 비싼 데다가 제조 과정이 바뀌면서 시설도 바꿔야 했거든요. 또 개발 부서에도 더 많은 인력이 필요하게 됐습니다. 트랜스 지방이 가능한 들어가지 않도록 꼼꼼하게 관리해야 하니까요. 가장 먼저 바뀐 것은 원료 유지. 반죽과 크림에 사용하는 기름 모두 트랜스 지방 0%에 가까운 것으로 바꾸었다. 또한 크림을 만드는 과정에서 트랜스 지방산이 생기는 걸 막기 위해 냉각 과정에 사용하는 기계를 교체했다. 생산비는 증가했지만 소비자들의 호응이 아주 좋다. 댄케이크를 비롯해 덴마크 식품업계 전